안녕하세요, 꽃대감TV입니다. 오늘은 매혹적인 색깔과 우아한 자태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계양기비꽃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계양기비꽃 키우기와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마약 양귀비와 구별 방법, 마지막으로 계양기비꽃의 폭넓은 양리적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양기비꽃은 양귀비과의 2년생 초본, 즉 두해살이 풀입니다. 두해살이 풀이라 하면 2년을 사는 게 아니라 올해 씨앗을 뿌리면 내년에 꽃을 피우는 풀을 말합니다. 계양귀비꽃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및 중국에서 주로 관상식물로 재배하는 원예종으로서 세계적으로 약 70여 종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 각지에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길가나 개울가 등에 자생하는 것도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꽃입니다. 계양귀비꽃은 햇빛이 좋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반양지 정도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사질 토양이 좋습니다. 높이는 30 내지 80cm 정도 자라며 번식은 실생 번식, 즉 종자를 통해 번식합니다. 가을에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파종하면 저온을 겪은 후에 꽃눈이 생기고 5월에서 7월경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6, 7월에 씨앗을 맺습니다. 파종 시기나 지역 여건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15도 내지 20도씨에서 발화하며 추위에도 강한 편입니다. 파종 시기는 봄 파종은 3월에서 5월이며 가을 파종은 9월, 10월입니다. 개화 시기는 5월에서 7월로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파종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봄 파종한 경우에는 그해 7월경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종 방법은 파종할 땅을 배수가 잘 되도록 고르게 팽탄 작업을 한 다음에 씨앗이 작아 골고루 뿌리기 어려우므로 모래와 종자를 3: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골고루 흩어 뿌립니다. 계양귀비의 씨앗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종자를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씨앗과 흙이 잘 섞이도록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가볍게 갈퀴로 긁어주고 씨앗과 흙이 밀착될 수 있도록 눌러주면 됩니다. 씨앗이 워낙 작다 보니 복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는 삭과, 즉 튀는 열매로 익으면 과피가 말라 쪼개지면서 씨를 퍼뜨리는 여러 개의 씨방으로 되어 있으며 씨방 속에 자잘한 씨앗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정원 하단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겨지고 있으며 꽃과 줄기는 약용으로 사용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가을에 파종해서 이른 봄에 어린 잎을 따서 쌈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꽃은 식료품, 색소 물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화분에서 키울 때는 거들기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계양귀비꽃의 다른 이름으로 우미인, 우미인초, 꽃양귀비, 물감양귀비, 애기아평꽃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미인, 우미인초라는 이름은 옛날 초나라 항우의 애첩 우민이 항우가 유방의 군대에 포위되자 술자리에서 석별의 정을 없는 항우의 시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 뒤 목숨을 끊었는데 나중에 우민의 무덤에 핀 꽃이라 하여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계양귀비꽃은 고온다습한 시기에 병해충이 잘 생기고 직근성이라 이식을 싫어해 옮겨 심다가 직근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몸살을 앓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계양귀비의 꽃말은 위로와 위안, 약한 사랑, 덧없는 사랑, 기약 없는 사랑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우와 우미인과의 슬픈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꽃말인 듯 합니다. 꽃은 가지 끝에 한 개씩 달립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꽃망울이 밑을 향해 있으나 필 때에는
위로 향합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열매는 삭가로 길이가 약 1cm 정도 됩니다. 계양기비는 보통 붉고 화려한 꽃잎이 주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각양각색의 색상이 개발되어 더 예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꽃입니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꽃잎의 색깔로 초여름 하늘 아래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꽃으로 어떤 지역에 가면 넓은 논이나 강변 둔치에 계양기비를 심어놓고 초여름 꽃축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붉고 매혹적인 꽃 색깔이 참 매력적입니다.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는 모습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계양기비 꽃은 개화 기간이 짧고 비를 맞으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꽃을 피워 사랑받는 꽃입니다. 꽃잎에서 광택이 납니다. 노란 꽃가루가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많은 수술과 암술이 보이고 4개의 꽃잎이 겹쳐진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씨방만 남게 되는데 금방이라도 씨앗이 쏟아질 것 같지만 쉽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채종하기 위해서는 줄기를 어느 정도 달아서 자랍니다. 줄기가 갈색으로 변한 것은 씨앗이 완전히 연그는 것이고 파란 것은 아직 며칠 말려두면 됩니다. 둥근 뚜껑을 떼어내면 여러 개의 씨방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 쏟아져 나옵니다. 노지에 그냥 놔두면 과피가 말라 쪼개지면서 씨앗을 멀리 퍼뜨려 자연발화로 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은 곳에는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생력이 강한 꽃입니다. 다음은 양귀비와 계양귀비의 차이와 구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양귀비 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관상용 양귀비와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아편 양귀비인데 얼른 보아서는 구분이 안 되어서 아편 양귀비를 관상용인 줄 알고 화단이나 뜰에 바람에 씨가 날아와 한 포기나 두 포기를 피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양귀비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작물로 재배해 왔으며 풍년을 상징하는 꽃으로 씨는 빵에 넣어서 먹거나 기름을 짜서 먹으며 줄기는 채소로 빨간 꽃잎은 시럽이나 술을 담그는데 쓴다고 합니다. 동양과학에서는 복통, 설사 등에 처방한다고 합니다. 꽃이 매우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양귀비와 똑같이 아름다운 계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어 괜찮습니다. 관상용 양귀비를 개량한 셜리 뽀삐, 즉 셜리 양귀비를 많이 심는데 양귀비라는 이름 때문에 아편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계양귀비로는 마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양귀비와 달리 재배를 규제받지 않습니다. 양귀비가 털이 없는 것에 비해 꽃양귀비는 털이 많이 있어 구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양귀비는 마약 성분은 없지만 항염 등의 약효가 있어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관상으로 구별하는 방법으로 3가지 정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계양귀비는 전체에 털이 나 있고 양귀비는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두 번째로, 꽃에 크고 또렷한 검은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계양귀비는 반점이 없고 양귀비는 반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의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계양귀비의 열매는 작고 도토리 모양인데 양귀비의 열매는 둥글며 훨씬 크고 항아리 모양입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외관상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귀비의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성 양귀비에는 잎, 줄기, 뿌리까지 아편 성분이 들어가 있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 기능 이상, 폐질환, 천식,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아편에 중독되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지금은 의료용 외에는 개인들이 양귀비를 재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에 공원이나 강변에 심어놓은 관상용 계양기비는 마약 성분이 없어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계양기비는 양기비만큼 약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계양기비 잎에서 항암, 항염, 항진통 효과가 있는 켈리도닌, 프로토핀, 크립토핀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켈리도닌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작용과 근육의 경련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통작용은 마약류 양기비에 함유된 파파베린의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성분인 프로토핀은 항암, 해독제, 소염, 지혈, 타박상, 관절염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립토핀은 세면제, 진통제 등 의학 소재로 사용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양기비를 나물처럼 막 먹어서 그런 효능을 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계양기비가 의학 소재로 활용되고 안전한 식품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봉오리보다는 핑꽃이 효능이 좋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복용하는 방법은 꽃잎을 찌거나 말려서 2g 정도를 따뜻한 물에 우려서 복용하면 됩니다. 계양기비를 먹는 구체적인 방법은 꽃 2 내지 4g, 생줄기는 20 내지 40g, 말린 줄기는 12 내지 24g을 기준으로 물 300cc에 달여서 마십니다. 잎과 채수는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근 후 데쳐서 된장이나 간장으로 묻혀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씨방은 생으로 또는 샐러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기, 작약, 목단피 등 다양한 약재와 함께 술을 담그 마실 수도 있습니다. 씨앗은 베이커리, 빵, 디저트류에 곁들여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관상용 양기비에도 아주 극소량이 남아 아펜 성분이 약간씩은 있다고 합니다. 비마약성 계양기비라도 과다 섭취 시 졸음이나 환각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꽃잔치를 벌이며 초여름 설렘과 기쁨을 주는 꽃, 강렬한 빨간색으로 활짝 핀 모양이 마치 얇은 종이로 만든 조화 같은 꽃, 사랑스럽고 우아한 계양기비 꽃에 대해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꽃다감TV를 시청하시면서 구독 중 알림 설정 상태를 해두지 않으신 분은 구독 중 알림 설정 상태로 해서 보다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